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도 6분의 사례를 준비했고요. 앞에 3분은 다 수능 준비생입니다. 수능 수험생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증세들은 다 다른데요. 사실은 같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번 난 동생의 생각이 무섭고 진짜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불안한 18세 남자 고3 학생입니다. 6개월 전 야자를 끝내고 혼자 방에 누워서 중3 때 있었던 수련회 생각을 하다가 친구들과 동성애를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후 3개월쯤 지나서 진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게 이제 딱 박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동성애 생각 또는 환상은요, 사실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속마음의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속마음의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욕구는요, 사실은 병적이거나 비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일과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속마음의 부담이, 속마음이 느끼는 부담이 현재의 부담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자꾸 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속마음의 욕구가 회피하려니까 다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생각을 없애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수능을 망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딴 생각입니다. 네. 그게 바로 회피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 선택 훈련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딴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 경우에는 동성애 생각이겠죠. 이게 충동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자꾸 연습하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공부에 집중할 것인가. 이걸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매번 선택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없애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이 생각을 갖다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또 수험생이고요. 한 달 남은 수능에서 사고력과 집중력을 갖추는 훈련을 묻는 22세 남자 재학생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중 의대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험을 볼 때나 공부를 할 때 주변 자극에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요. 생각과 다 증상들로 늘 피곤하고 문제를 푸는 걸 방해한다고 합니다.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턱턱 걸리는 느낌도 들고요. 중고등학교 때 쉽게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하고 이렇게 보냈다고 하네요. 재수할 때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각과 다 관련 문제가 다 생겼다고 합니다. 우울증, 무기력증, 주변 자극에 예민해지기, 공부할 때 주변 시선에 분산되기, 머릿속에 노래가 울리기, 잡생각, 각종 망상 등등. 남은 기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모자라게 남았죠? 동안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물으셨어요. 수능이 한 달 남은 이 시기에 이제 과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쭉 설명이 왜를 하고 있죠. 내가 왜 그런지, 또 최고 점수를 받아야 할 이유, 그다음에 또 그 방법,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생각 과다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딴 생각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딴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사례자가 이미 언급했잖아요. 망상, 잡생각, 머릿속 노래, 시선 분산, 이거하고 사실 다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내 속마음의 획책이라는 거죠. 내 속마음이 지금 이 공부가 부담스럽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딸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드니까 자꾸 그걸 회피하려고 해서 그 방법을 찾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회피입니다, 이게. 네, 언뜻 들어봐서는 이게 맞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회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자 또 다른 방법을 또 찾게 돼요.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매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선택 훈련입니다.
네, 생각 선택 훈련이죠. 내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인가. 네, 공부를 선택했으면은 문제 풀기에 집중을 하세요. 뭐 이게 막힌다, 턱턱 걸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집중할수록 그 딴 생각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강박증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는 19세 남자 재수생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은 담배를 처음 시작했던 순간의 사건들, 사춘기 때 했었던 지엽적인 말들, 어떤 말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생각들이 반복해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 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문제 풀 때 생각이 나면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14에서 16시간이지만은 실제로 능률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가족들 볼 낯이 없고 자살 충동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지금 뭐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과거 생각, 뭐 이런 생각도 다 딴 생각이, 이런 것들은 다 딴 생각이고요. 그런데 미쳐버릴 것 같다. 네, 면목이 없다.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은 그에 대한 또 나의 감정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도 딴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또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더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 이제 이 같은 문제로 이제 들리지 않으세요?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더 빠져들어갈수록 공부는 더 회피하게 되고 수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망치게 되면은 정말 내가 걱정했던 문제가 일어나죠. 네, 네, 정말 부모님 볼 낯이 없고 아이고 못하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요, 네, 매 순간 일단 내가 그래 라고 받아들이고요. 매 순간 이제부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삶은요, 죽을 때까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뭐 내가 두려움이 있다, 뭐 내가 힘들다 하는 건 사실은 내 선택이라는 거죠. 네, 매 순간 선택을 하세요. 내가 공부에 집중하게 선택할수록 지금 이런 생각과 그런 감정 반응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병원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하기 원하는 26세 여자 공시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4년간 고시 공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사고가 나면 어쩌나, 잘 때 불이 나면 어쩌지, 도둑이 들면 어쩌지 해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건강검진, 피검사, 위내시경 검사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지속돼서 어지럼증이 3일간 지속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 피를 뽑을 때가 문제랍니다. 피를 뽑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결국은 이제 정맥에서 피를 못 뽑고 동맥에서 혈압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러 갔는데 또 혈압을 재잖아요. 병원 가면은. 네, 그러면은 또 혈압 잴 때마다 혈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과를 갖다가 선생님한테 듣다가 너무 어지럽고 기절할까봐 또 두려워서 이 진료실을 뛰쳐나왔다고 하네요. 2016년 11월에도, 그러니까 2년 전 얘기죠. 혈액 검사를 하다가 앉은 채로 기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기절하면은 끔찍하죠. 네, 이 사례자가 얘기하는 기절은요,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정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절을 하면은 그냥 꽈당 쓰러지잖아요. 정신을 잃으면 꽈당 쓰러지는데 이 경우는 자세는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쓰러지더라도 스르르 쓰러지죠. 네. 그리고 2, 3분 있으면은요, 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깨게 돼 있어요. 꼭 깨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절로 일어날 테니까요. 실제로 숨도 잘 쉬고 있고요. 혈액순환도 아주 잘 됩니다. 단지 과도한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뇌졸중하고도 다릅니다. 불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를 치료할 필요도 없고요. 이걸 문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혈압이 떨어진다, 뒷목이 어지럽다, 뒷목이 뻣뻣하다. 이것도 사실 불안과 공포에 의한 증세죠. 뭐 이렇게 근육이 긴장되고 이런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잘 때 느끼는 것도 불안 증세고요.
그래서 완치 훈련은요, 내 몸만 회복 훈련 후 불안증, 공포증 완치 훈련을 하면 됩니다. 동시에요. 네, 그건 이제 증세에 대한 얘기고요. 자꾸 이 증세를 연구해봤자 증세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나는 못해, 나는 뭐 불안해,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병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지금 4년간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지 말고요. 당장 붙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 공시하면은 이제 아마 겨울에는 없을 것 같고 내년 3월, 4월 이럴 텐데요. 시험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수능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원하는 공시에 합격할 실력을 만들겠다라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느낌도 덜 들게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방법은 수험 준비 쉽게 하기라고 제가 강의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1개월에 이게 되느냐? 네, 1개월에 됩니다. 네, 뭐 1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뭐 3년 공부한다 이런 말 갖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네, 1개월을 한번 믿어보세요. 5번째 사례입니다. 11세 딸의 작은 키로 병원 진료를 고민하는 44세 여자 자영업을 하는 분입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키가 136cm, 몸무게 35kg이라고 하네요. 학급에서 반에서 키 작은 것으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시기가 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지 이게 질문입니다. 혹시 병원 진료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약과 주사라면은 사실은 뭐 닥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사실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권장할 수는 없고요. 원하신다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사례자께서. 닥터의 제안은 이제 작은 키 키우기 부모 자녀 훈련이라는 겁니다. 작은 키 키우기. 예, 그래서 자녀만 할 수는 없고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가 제가 이미 강의에 올려놨어요. 네, 그걸 보고서 부모가 시작을 하고 또 자녀가 그에 호응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모 자녀 훈련입니다. 스스로 한 달 정도는 제대로 해보시고요. 해보시면은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생각만 하면 아무 차이도 안 나죠. 네, 해보면은 부모도 차이 나고 자녀도 뭔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더 그 차이에서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스스로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닥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닥터의 훈련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부모부터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킬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훈련. 네,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이제 부모 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녀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훈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5살 아들의 소아 자반증이 유치원에 보내면 재발할까 두려운 36세 주부입니다. 아들이 최근 자반증으로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줄여가는 과정이고 다음 주면은 끊을 예정에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지금 그 아들이 집에만 있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감이나 감기 걸리면 소아자반증 재발 위험이 크다고 들어서 이걸 어떡할까?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마스크를 쓰게 하고 하루 2시간만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괜찮은지 이게 질문입니다. 독감이나 감기가 소아자반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이제 들었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소아자반증이 뭐 감기 때문에 걸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관련이 있다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모든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아자반증의 모든 원인이 아니죠. 또 소아자반증을 이제 회복하는 중이잖아요. 이럴 때 감기 독감 걸렸다고 그냥 다른 병이지 소아자반증이 재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실제로 감기나 독감보다는요 더 큰 게 뭐냐면은 저항력 저하입니다. 내 저항력 저하가 다시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또 걸린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저항력 저하는 왜 오느냐? 예, 요새 과거에는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해서 저항력 저하가 왔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뭐 아니면 과로를 해서.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1번이 욕구 불만입니다. 욕구 불만. 그리고 마음의 힘듦.
그리고 이제 몸을 지나치게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2시간을 갖다가 유치원을 보낸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육골불면이 해소되겠죠. 그럼 저항력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반증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감기 독감은 또 왜 걸리겠어요? 이것도 저항력이 약화돼서 걸리는 거거든요. 네, 감기 독감 이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보내셔도 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